네, 5반과 7반의 경우 수업 중에 인터넷 연결이 조금 불안정해서 중간중간에 수업이 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가 5반이랑 7반이 살짝 달라요. 5반이 살짝 빠르고요. 7반이 살짝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7반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까 5반 친구들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해보면 기관계들을 공부했었는데 수학의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봤었어요. 이러한 기관계들은 다들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역할, 호흡계는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역할, 이런 기타 등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기관계들이 단독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생명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17페이지에 빈칸을 먼저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빈칸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읽어보면서 어떤 기관계에 해당하는지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빈칸, 음식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식물이 들어오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는 나가네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계가 뭘까?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그걸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하고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를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계는 소화계이죠. 그래서 빈칸에는 소화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계 오른쪽 빈칸 가볼게요. 산소가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있어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마시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기관계는 호흡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화계와 호흡계 아래쪽에 있는 네모칸 보도록 할게요. 소화계를 통해 얻은 영양소와 호흡계를 통해 얻은 산소 같은 물질들을 운반해주고 있는 기관계, 순환계입니다. 순환계 오른쪽 빈칸 볼게요. 오줌을 통해 나가고 있어요. 자, 오줌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콩팥이에요.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진 후 그게 방광에 저장된 후에 나가게 됩니다. 콩팥, 방광, 요도 이런 기관들이 속하는 기관계는 바로 배설계이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기관계들을 다 써봤는데요. 순환계 아래쪽에도 네모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는 어떤 빈칸이 들어갈까? 순환계로부터 다양한 물질들을 공급받는 내 온몸에 있는 세포, 조직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순환계를 한번 봐주세요.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소화계와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호흡계, 배설계와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순환계는 가장 가운데에서 모든 기관계와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순환계가 하는 역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양소든 산소든 아니면 노폐물이든 온갖 물질들을 전부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서 모든 기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프린트 아래쪽을 보면 암모니아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 보아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다가 암모니아의 이동 경로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선 암모니아가 어디서 생성되는지부터 떠올려 봅시다. 암모니아는요, 조직세포의 세포 호흡결과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다라고 했었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어요. 간으로 이동하려면 뭘 따라 이동하게 되냐면 순환계를 따라 이동하겠죠. 순환계를 따라 이동해서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은 어떤 기관계에 속하죠? 네, 소화계에 속하죠. 자, 조직세포에서 출발을 해서 순환계를 통해 소화계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암모니아의 이동 경로이죠. 자, 그럼 간에 도착한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요소로 바뀐 후에는 오줌을 통해 나가게 되죠. 오줌을 통해 나갈 때는 당연히 그 요소도 피를 따라 배설계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요소의 이동 경로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순환계를 따라 배설계로 이동하게 되고요. 배설계에서 오줌을 통해 나가게 되죠. 자, 핑크색으로 그린 게 요소의 이동 경로이고요. 남색으로 그린 게 암모니아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와 요소의 이동 경로를 모두 표시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제시된 탐구 활동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주제는요,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예요. 이 실험은 정말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가를 알아보는 탐구 활동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실험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콩즙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콩즙을 이용할까요? 콩즙을 이용하는 이유를 정리해 볼게요. 콩즙을 이용하는 이유는 콩즙 속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인데요. 콩즙 속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은 요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요소를 분해해서 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냐면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지금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잖아.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나타내게 돼요. 자, 아무튼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콩즙에 들어있기 때문에 콩즙을 실험의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실험 과정 볼게요. 증류수와 2% 요소 용액과 오줌을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실험 과정을 보면 시험관을 준비해서 다음과 같이 용액을 넣고요. BTB 용액을 떨어뜨린다 라고 되어 있죠. BTB 용액은 지시약이에요. 지시약인데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나타나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용액에다가 BTB 용액을 떨어뜨려 보면 용액의 액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B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나타내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푸른색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BTB 용액을 넣고 색깔 변화를 보면서 그 액성의 산성, 중성, 염기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원리이죠. 자, BTB 용액의 색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외우고 있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제시 조건은 제시가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시험관 A, B, C, D, E, F를 준비해서 다음과 같이 용액을 넣었어요. 그리고 BTB 용액을 넣은 후에 색깔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A 시험관부터 볼까요? A 시험관을 보니 증류수를 넣어놓은 곳에서는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중성이라는 뜻이죠. 증류수가 중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B와 C를 볼게요. B와 C는 연두색을 나타내네요. 연두색은 노란색이랑 초록색의 중간이죠. 그럼 노란색이랑 초록색의 중간이란 얘기는 산성과 중성의 중간, 약산성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요소와 오줌이 모두 약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D를 한번 볼게요. 증류수에다가 콩즙을 넣었더니 여기에 BTB 용액을 넣었을 때는 노란색을 나타낸대. 그럼 노란색은 산성이잖아. 즉 콩즙이 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E와 F 보도록 할게요. E와 F에서는 모두 푸른색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푸른색을 나타내게 된 걸까? E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E 같은 경우에는 요소 용액에다가 콩즙을 넣었어. 그랬더니 푸른색을 나타낸대. 네, 콩즙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했었냐면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가 요소를 분해한 거죠. 이 요소를 분해해서 뭘 만든 거냐? 암모니아를 생성한 거야.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나타내. 그래서 푸른색을 나타내게 됐죠. 마찬가지로 F에서도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F는 오줌이랑 콩즙을 넣었거든? 그럼 여기에서도 염기성인 물질이 생성되었다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유레이스에 의해 효소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요소가 분해되어서 암모니아를 생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줌에도 뭐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험 결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생콩즙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콩즙 안에는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요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이름이 바로 유레이스였었어요. 두 번째, E와 F의 시험관이 푸른색으로 변화된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되냐?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뭐로 분해가 된 거냐? 암모니아로 분해가 된 거죠. 염기성인 암모니아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는 사실 문제풀이 영상이 따로 있긴 한데 이 영상에서 바로 보는 게 편할 테니까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2번, 5번, 8번을 풀 거예요. 아마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 8번은 이미 수업 시간에 풀었을 거예요. 7번은 2번, 5번, 8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이동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기억과 니은은 물과 암모니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니은 같은 경우에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있네요. 그러면 니은이 암모니아가 되겠어요.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이죠. 그럼 자동으로 기억은 물이 되고요.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자, 기억은 물이다 맞고요. 2번, 니은의 구성원소에는 질소가 있다. 네, NH3이기 때문에 N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요소는 오줌을 통해 나가죠. 자, 콩팥으로 운반된 후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맞습니다. 자, 5번 넘어갈게요. 5번은 요소의 분해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제시문에서 이런 내용은 제시가 돼요. 그래서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실험 과정 보면 용액 X, 용액 Y, 요소, 증류수를 비커에다 넣고 X와 Y는 보리차와 오줌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후에 BTB 용액을 넣었고요. 그리고 생콩즙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 결과인데요. 자, 3 비커를 한번 볼게요.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생콩즙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라고 했죠.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3에서 파란색을 나타냈다라는 건 요소가 유레이스에 의해 분해되어서 암모니아를 생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파란색으로 변한 비커가 있어요. 비커 1이죠. 비커 1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란 얘기고 그럼 비커 1에서도 요소가 들어있었다란 얘기가 돼요. 그럼 용액 X가 요소가 들어있는 용액이기 때문에 오줌이 되겠고요. 용액 Y는 보리차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X는 오줌이라고 해야 돼서 X, 2번 생콩즙에는 유레이스가 들어있다. 맞습니다. 3번 3에서 파란색을 나타내는 곳이죠. 요소의 분해 결과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 네, 그래서 푸른색입니다. 맞습니다. 자, 8번 풀어볼게요. 그림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인데 A, B, C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A 같은 경우에 오줌을 통해 나가고 있네요. 배설계이고요. B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있어요. 호흡계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들어온 후에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나가네요. 소화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대장이 배설계에 속하냐. 이거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요. 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계에 속하는 기관이냐면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죠.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 또 뭐 있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은 배설계가 아니라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2번 호흡계이다. 맞고요. 3번 소화계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냐. 소화계가 하는 역할 떠올려봐.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포도당이라든지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 같은 것들도 전부 흡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X, O, O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까지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2단원의 마지막 3단원을 보게 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은 또 5번은 이 부분이 많이 나갔고요.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7번은 아직 그러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학교를 오면 시간표를 1시간 빌려서 대사성 질환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따로 오프라인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7반은 여기까지 들으시면 되겠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영상까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꼭 들어주세요.